네, 강연 시작하기 전에 이제 마크 하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는 분 손 한번 들어주시겠어요? 네, 아직 모르신 분이 많으니까 제가 남은 임기 동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민족경북대학교 제48대 총학생회장 박상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제가 딱 1년 전에 이 옷을 입고 선거운동을 했었는데 지금 좀 작아요. 옷이 작아진 거죠? 제가 큰 게 아니겠죠? 네, 제가 이제 총학생회장의 이름을 달고서 나왔으니까 학생의 얘기를 하겠구나. 사실 그렇게 재밌는 얘기는 아니에요, 학생의 얘기는. 그래서 학생의 얘기보다는 지금 여기에 우리가 모두 공통된 딱 하나, 경북대학교. 이 경북대학교에 대해서 한번 이제 이야기를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학교 예뻐요, 그렇죠? 제가 학교 6년 다녔는데 이렇게 예쁜 적은 없었는데 사진을 보니까 예쁘더라고요. 제가 사진을 못 찍는 건가? 네. 이 대학교에 처음에 들어올 때 아까 새내기 앞에 다른 연사분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많은 기대를 갖고 들어갔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어머니가 너 대학교 가면은 인기 많을 거다. 대학교 가면 연애할 수 있다 했는데 다 거짓말이었던 것 같아요. 난 믿었는데 우리 엄마를. 네, 여러분들도 이제 그뿐만 아니라 막 대학 생활 우선은 아마 언니나 형, 누나가 있으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평일인데 나는 아침 8시에 일어나 수업 가야 되는데 쟤는 자고 있어. 오늘 수업이 없대. 저 그게 너무 부러웠어요. 물론 저희 형이 없습니다. 네. 그처럼 대학 생활에 대한 꿈도 많이 가지고 이 경북대학교 교정에 첫 발을 디뎠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이야기할 주제는 바로 경북대학교의 교육, 수업 이야기입니다. 아까 앞에 두 번째 연사분이셨던 이 전자공학부 새내기 분이 말씀해 주셨듯이 고등학교 수업 때는 너무 답답한 게 많았어요. 국영수를 되게 강조를 했죠. 국어를 보면은 관동백을 거의 외웠잖아요, 우리. 정철이 그냥 술 먹고 쓴 거라는데 난 이거 왜 외워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그 사람의 취중 진담일 뿐인데. 수학도 마찬가지예요. 수학의 원래 목적은 논리를 탐구하고 이제 논리를 이제 적용시키는 방법을 배우는 건데 소금물 농도 계산하고 앉아있고 짠 건 똑같은데 영어는 더 심했습니다. EBS 지문이 수능에 나온다고 하니까 거의 외웠잖아요, 우리. 저 아직도 기억나는 EBS 지문이 있어요. 이건 거짓말이에요. 지금 기억 안 나요. 네. 하지만 그 정도로 되게 뭔가 내가 하고 싶은 공부보다는 너무나 주입받은 정해진 공부를 했어야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학에 오면서 많은 꿈을 꿨죠. 수업에 관해서도. 뭔가 고등학교와는 다른 부분을 기대했습니다. 우선은 우리가 이제 형 누나들을 보면서 부러워했던 수강 신청. 내가 원하는 수업을 골라 들을 수 있다는 점. 고등학교 때는 이게 너무나 크게 느껴졌어요. 왜냐면은 제가 이제 물리교육과니까 제 동기들 같은 경우는 이제 교사들도 많은데 제일 큰 별명이 이제 뭘까요? 왜 말씀하시는 재물포. 그렇죠? 쟤 때문에 물리 포기한다. 이게 재물포의 줄임말인데 학생들이 이렇게 물리를 많이 싫어하고 제가 말씀드리는 건 물리가 나빴다는 게 아니라 그럼에도 수업을 들어야 했어요, 우리는. 왜? 학교에서 정해줬으니까. 하지만 이제 성인이 됐으니까 내가 원하는 수업을 들을 수 있겠구나 라는 기대를 가지고 왔죠. 또 하나는 수업의 방식이 단순히 같은 지식의 전달, 그리고 암기, 평가, 줄 세우기가 아니라 내가 원하는 수업을 듣는다면은 그 수업 안에서 교수님이랑 막 토론도 해보고 싶었어요, 사실. 한번 싸워보고 싶었어요. 치고받고 싸우면 안 됩니다. 그건 예의가 없는 거니까. 그래서 말로 이 문제에 대해서도 한번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 식으로 토론하는 수업을 꿈꾸고 이 대학에 입학을 했습니다. 하지만 좀 달랐습니다. 내가 꿈꿨던 대학의 교육과는 지금의 대학의 교육의 모습은 조금 다른 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우선은 교양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저는 이제 교양을 사실 고등학교 때는 전공 교양이라는 개념이 없잖아요. 대학교 오니까 내가 선택한 과에 대한 전공이고 기타 정말 많은 것을 겪을 수 있는 교양 과목이 있었어요. 근데 막상 또 어떤 교양 과목을 들어야 되는지는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개론 수업은 다 들어봤어요. 심리학 개론, 건축학 개론, 영어고 경제학 개론, 정치학 개론, 철학 개론 모든 수업을 다 들어봤습니다. 사실 그때 제가 개론 수업을 들으면서 기대했던 모습은 건축학 개론의 모습이었어요. 옆에 수지가 있기를 바랬다는 게 아니라 물론 그것도 바라긴 했지만 제가 건축학 개론을 보면서 가장 뜻깊게 봤던 부분은 그 교수님이 이제 남자 주인공과 수지를 놔두고서 건축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어떤 질문을 했냐면은 네가 집에서 학교까지 등교하는 길에
있는 건물들에 대해서 건축학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한번 알아와봐라 였습니다. 이런 게 교양이라고 생각을 했고 기본적인 개론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단순히 그 전공의 가장 1학년들이 배우는 쉬운 지식을 전달해주고 암기하고 그걸로 또 평가하는 게 아니라 정말 많은 이런 교양적인 학문에 대한 관심을 쌓을 수 있는 게 개론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물론 그런 수업도 있었지만 많이 아쉬운 부분들이 우리 교양에는 많죠. 때문에 경북대학교 같은 경우가 교양에 대한 만족도가 타 학교에 비해서 많이 낮은 편입니다. 자, 이제 전공 얘기를 해볼게요. 자, 전공 지금 앞에도 이제 공부하시는 분들 계셨는데 네, 다음 주에 시험 기간이니까 저도 다음 주에 시험 기간입니다. 네, 전공 족보 있죠? 그렇죠? 족보 한 번이라도 본 사람 손 한번 들어볼까요? 네, 마음에 손을 얹고 솔직히 네, 족보가 좋은 걸까요? 학생들은 편하죠. 왜? 거기서 시험이 나오니까 공부하기 편하잖아요. 근데 과연 족보에서 계속 시험 문제가 나오는 게 옳을까요? 물론 같은 수업을 학기만 다르게 진행을 하니까 비슷한 내용에서는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내용에서 나오면 안 되죠. 하지만 내가 꿈꿨던 전공에 대한 교육은 단순히 그 지식에 대한 과정이 아니라 함께 교수님과 함께 그 강의실에서 토론하면서 나왔던 내용들이 시험에 나오는 게 맞다고 생각을 했어요. 때문에 작년에 들었던 학생들과 지금 내가 강의실에 옆에 듣고 있는 학생들이 다르기 때문에 전공시험 또한 족보에서 계속 나오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한 수업, 한 이야기를 토대로 시험이 나오는 게 정말 좋은 전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 왜 그럴까요? 왜 이렇게 교양도 아쉬운 부분이 많고 전공도 아쉬운 부분이 많고 이 대학 교육에 아쉬운 부분이 많을까요? 자, 우리 학교의 교양은 총 이번 2016년도 하반기에 380개 가량의 교양이 개설이 됐습니다. 많죠. 그렇게 많을 거라 생각 못했잖아요. 왜냐면 우리는 들을 교양이 없거든. 들으려고 해보면은 이제 뻔히 유명한 교양들은 열심히 클릭을 해도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교양도 들을 게 없어서 380개나 있네. 하지만 제가 한 가지 여기서 말씀드릴 점은 교양이 점점 더 줄어들고 있습니다. 줄어들 거예요. 그 이유는 자, 2015년도 저희 대학 구조개혁 평가라고 이제 몇 등급 받았는지 아시는 분 계신가요? 예, C등급, 제 학점과 같습니다. 네, C등급 받았습니다. 이 경북대학교가 한강 이남 최고의 대학교라는 학교가 C등급을 받았어요. 그 평가 지표 중에 전임교원 확보율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쉽게 좀 풀어서 설명을 드리면은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있는 교원들 중에서 얼마나 정규직으로 있는가. 대부분 우리가 막 되게 재밌는 강좌들 보면은 교양 강좌들 중에 흥미를 많이 가지는 강좌들 보면은 시간 강사분들이 강연하시는 게 많아요. 하지만 전임교원 확보율이라는 비율 때문에 그 모든 분들을 정규직화 시킬 수는 없습니다. 이건 학교 재정의 문제예요. 그걸 무조건 다 하면 되지 않냐? 안 돼요. 네, 그런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이제 그냥 이제 정 교수님들이 많은 교양을 담당하게 되시죠. 물론 교수님들이 하시는 수업도 재밌는 수업 많아요. 특히 이 앞에 계신 강희철 교수님이 하시는 수업은 정말 재밌었습니다. 교수님. 네. 네. 하지만 너무 지식의 차이가 커요. 사실 전공 교수님이 교양을 하실 때는 이미 그 전공에 대해서 너무나 똑똑하시고 너무나 깊게 탐구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학생들한테 그냥 교양적인 측면에서 이야기해주기에는 어쩌면 너무나 잘 아셔서 학생들과의 괴리감이 생길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제가 이 부분을 통해서 말씀드리려고 했던 거는 학교 내부적인 문제가 아니라 지금 그 외압적인 힘에 의해서 우리의 수업권이 침해받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했나요? 그래서 제가 왜 그럴까라는 질문을 드렸죠. 저희 때문입니다. 갑자기 왜 우리 탓을 하냐? 저도 학생입니다. 제 탓이 되겠죠. 반성입니다. 네. 왜 우리 탓을 하냐? 자, 저희는 성인입니다. 그렇죠? 성인이 돼서 좋은 점은 단순히 술을 먹고 담배를 필 수 있다는 게 아니에요. 책임을 진다는 겁니다. 이 사회는 민주주의 사회죠. 민주공화국이죠. 저희.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주인이에요. 이제 학교도 마찬가지예요. 단순히 등록금을 냈으니까 내 수업권을 보장해달라? 그건 학원에 가세요. 경북 학원에 가시면 됩니다. 경북대학교, 이 대학교라는 곳은 흔히 예전부터는 이제 지혜 상하타에다 많은 말을 했지만 다 치우고 성인들이 함께 모여있는 구성이 되어 있는 사회입니다. 그 안에 주인은 우리예요.
아까 말한 그런 외압적인 문제가 있을 때, 우리 수업권을 침해당했을 때,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온보즘의 결과도 나왔지만 강의평가 합니다.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강의평가 이제 제가 이제 교무처에 전화를 해봤습니다. 했으면 공개를 해야 될 거 아니냐. 공개한대요. 근데 어디인지 모르겠습니다. 강의평가가 만약에 저희가 수강 신청할 때 그 강의계획서 옆에 평가했던 자료가 뜬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게 공개 아닌가요? 그로 인해서 학생들이 수강 신청의 인원이 바뀌고 그게 교수님들한테 피드백이 되고 학교의 교육이 나아갈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요? 왜 아무도 요구하지 않았을까요? 누군가 하겠지. 지금 저희 너무 바빠요, 사실. 단순히 학교한테 이거 해줘 이렇게 떼쓸 수는 없잖아요. 학점 늘려줘 이렇게 떼쓰는 건 안 되니까 제도에 대해서 제안을 하려면 많은 공부를 해야 되고 고민을 해야 됩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는 스펙도 채워야 되고 당장 다음 주에 시험 기간이고 퀴즈도 풀어야 되고 과제도 있고 자격증도 따야 되고 그 과정에서 누군가 해주겠지. 아무도 안 해줬어요. 그래서 경북대학교는 지금 아직 이 자리에 있습니다. 때문에 이것을 깰 수 있는 것 또한 저는 학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직 학생만이 깰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거꾸로 갔네요. 잠시만요. 네. 사실 그런 부분들이 많이 힘들죠. 때문에 학생회가 존재를 합니다. 학생회는 야식 마차 때 햄버거 나눠주는 단위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부족한 점이 있다면, 학생 복지가 부족하다면은 그거를 학교로 하여금 실현시키게 하는 여러분들의 정치 집단입니다. 여러분들 대표해서 말할 수 있는, 말해야 하는. 제가 이제 학생회, 저 같은 경우는 2010년도에 입학을 해서 6년 동안 학생회만 했습니다. 물론 처음에 제가 꿈이 있어서 들어온 건 아니에요. 1학년 때 예쁜 누나가 있어서 들어왔어요. 하지만 어쩌다 보니까 6년 동안 이제 학생회를 하면서 모든 학생회 했던 사람들의 말은 왜 이렇게 학우분들의 관심이 없다. 학우분들의 말은 들으려 하지 않는다. 저도 지금 제가 이 총학생회장 자리에 앉아있죠. 서있죠. 예, 서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많은 그런 부분들이 괴리가 있습니다. 제가 학생회를 옹호해달라는 게 아닙니다. 칭찬해달라는 게 아니에요. 욕해주세요. 잘못했으면. 비판해주시고 여러분들이 요구한 거를 말씀해주세요. 아까 옴부즈맨 작년에 제가 학생회 하면서 만든 제도입니다. 총학생회 간부를 하면서 교육위원장으로서 기획처와 함께 대학 구조개혁 평가에 대해서 어떻게 나아가 볼까 만든 제도예요. 여러분들의 공식적인 창구는 학생회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할 때 그래서 너네한테 말하면 바뀌냐? 궁금하실 거예요, 사실. 그건 학생회가 그래서 무엇을 바꿔왔냐? 예를 들어서 지금 제가 이제 아까 옴부즈맨에서도 나왔던 얘기를 좀 인용을 하자면은 성적 입력 기간 교수님들 과제는 준수하라면서 성적 입력 기간은 준수를 안 해요. 왜? 우리 뭘 배우라고? 그러고 나서 이의기간 끝나왔을 때 막 성적 입력해 줘갖고서 이의기간 끝났으니까 못 해준다는 교수님도 계십니다. 자, 이거는 학생회가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간단해요. 모두가 강의평가를 안 하면은 학교는 듣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주인인데. 물론 학생이니까 갑질을 하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아무 갑질이나 할 만큼 그렇게 고민과 지성이 없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이 사회의 주인으로서 당연히 바꿔야 될 부분이 있다면은 여러분이 바꾸셔야 되고 우리가 바꿔야 됩니다. 우리만이 바꿀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경북대학의 교육 이대로 여러 가지 바꿔간다고 보더라도 졸업하고 나면 괜찮을까요? 내가 지금 이 시간에 공부 한 번 더 하면은 옆 친구보다 한 발짝 나가면은 괜찮을까요? 그냥 청년 실업률이 12.5%랍니다. IMF 이후에 최대래요. 근데 사실 여기서 12.5%라고 했을 때 별로 높게 안 느껴지잖아요. 왜냐면 내 주변에 친구들은 더 하거든요. 정부에서 통계청에서 본 12.5%라 하면 우리가 취업을 못해서 졸업 유예생도 취업생으로 껴있어요. 실업률을 포함이 안 돼요. 실제 실업률을 보면은 30-40%를 육박합니다. 청년 실업률이. 억울하죠, 저희는. 그래도 이 경북대학교에 왔으면은 어렸을 적 중고등학교 때 부모님이 하라는 거, 기성세대 어른들이 하라는 거 열심히 해서 온 거예요. 근데 이제 와서 저희한테 뭐라는 줄 알아요? 뻔하대. 너무 그냥 뻔한 스펙이고 뻔하답니다.
억울하죠. 하지만 바꿀 수 있는 것은 우리입니다. 아무도 바꿔주지 않아요. 지금 우리 학교부터 요구를 합시다. 같이. 그리고 그 요구하는 공식적인 창구는 여러분을 대표하는 학생회고 여러분의 손으로 뽑은 학생회고 때문에 여러분들이 날려도 돼요. 마음에 안 들면 뭐라 하고 욕도 하고 비판도 하면서 그렇게 하는 것이 학생 자치입니다. 그 학생 자치가 이루어졌을 때 그로 인해서 경북대학교도 바뀔 것이고 경북대학교 교육이 바뀌고 그 교육을 받은 사람이 나갔을 때 저는 이 사회도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시작을 지금 우리 경북대학교 학생들이 같이 함으로써 사회에 대한 주인의식을 가지고 많은 부분에 나가서 더 나가서 이제 대한민국의 변화의 발전의 방향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믿습니다. 네, 다시 한번 제가 여태까지 한 거를 정리를 하자면은 욕해달라는 거예요. 저한테 1년 동안 못한 게 있으면은 아직 저는 임기가 남았기 때문에 이거 왜 못했냐 부족하다 말을 많이 해주시고 그 다음에 또 나오는 친구들이 있던 저는 이제 졸업을 하니까 친구들한테도 많이 요구를 하세요. 해달라고. 그 과정 안에서 우리가 원하는 경북대학의 교육은 만들어질 것입니다. 네, 이렇게 제 강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